이렇게만 놓고 보면 확실히 세부담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예외가 있거든요. 저는 이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입니다. 만약에 2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정말 세금 폭탄 맞는 걸까요? 세금이 워낙 많이 바뀌고 세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일단 2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집을 하나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들 세금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대출 규제도 좀 있고 부담이 되시죠.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는 순수하게 세금 측면에서 과연 2주택자, 다주택자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세금 이슈가 있는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주택자가 되신 분들도 이렇게 하면은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혹시 내가 1주택자인데 집을 좀 갈아타려고 하는 경우에 어떤 세금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단계별 세금 이슈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 단계에선 당연히 취득세가 있는데 이 취득세가 이제 2주택 이상부터는 중과가 들어가죠. 그리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있는데 특히 종부세 증가가 클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이제 없어지는데 이 비과세도 2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부 예외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확실히 세부담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세금 폭탄을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예외가 있거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신규 주택, 즉 두 번째로 산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가 중요한데, 만약에 두 번째로 산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일단 취득세가 8%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만약에 그곳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은 그냥 기본세율, 즉 1에서 3%입니다. 비록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단 1에서 3% 기본 취득세를 먼저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전주택, 그러니까 1번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계속해서 1에서 3%를 그냥 하고 끝나요. 그런데 그 일정 기간을 넘어서 팔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1번 주택을 안 팔았다. 그러면 8%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고, 당연히 먼저 냈었던 거에 대해서 차액만큼 그리고 플러스 가산세가 붙는 것이죠. 취득세가 왼쪽 기존에서 이제 오른쪽 이렇게 개정이 됐죠. 주택수에 따라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 12%,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 상관없이 무조건 12%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의 취득세가 늘어난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전주택 편의상 1번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사는 주택을 2번 신규 주택이라고 했을 때 신규 주택이 조정인 경우만 중과가 들어가요. 취득세 중과가. 그리고 설령 중과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먼저 있었던 종전주택이 만약에 비조정이다. 그러면 3년 안에 팔면 8%가 아니라 그냥 1에서 3% 적용을 해줍니다. 만약에 둘 다 조정이면 이때는 그냥 1년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 종전주택을 내가 적당하게 매도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설령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조정이면 기본세율 아니면 조정인 경우만 8%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다음은 보유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늘어난 주택의 공시가격대로 그냥 납부하시면 됩니다. 두 채가 됐다고 해서 중과가 되고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렇진 않고요. 가지고 있는 공시가격에 따라서 그냥 내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특히 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내가 설령 임대주택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두 채 이상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그냥 우리 의사결정에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주택 개수가 되면은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종부세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특히 2020년 11월 달에 발표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은 설령 집값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90%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사례를 좀 하나 가져왔는데, 일단 서울에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채가 굉장히 비싼 고가주택이에요. 그리고 지방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때 종부세를 제가 비교해 볼 겁니다. 이쪽 왼쪽이 공시가 23억,
실거래가는 30억 중반이 되는 서울의 아주 초고가 주택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5대5라고 했다고 하죠. 지방 같은 경우에 공시가 7억 그리고 공시가 10억짜리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 한 채당 뭐 10억에서 한 10억 정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부 공동명의 5대5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이 지방 두 채는 비록 지방이지만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고가주택 종부세 얼마 나오는지 홈택스 세금 모의 계산에 보면은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이 있거든요. 참고만 하십시오. 일단 공시가 23억인 경우에 부부 공동명의 하면은 각각 6억씩 공제가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있고 1인당 11억 5천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6억을 빼고요. 여기에 공정시작가액비율 95%를 곱하면은 과표가 5억 2,2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때 적용되는 세율은 0.8%가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냥 1주택자니까.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256만 8,660원이 나오고 두 명 다 부부 합산하면은 대략 51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보시면 앞에 사례에서 서울 외 지방 조정대상 지역의 두 채, 즉 공시가 7억하고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둘 합치면 17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부부 공동명의 다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17억의 절반인 8억 5천을 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인당 6억씩 빼주니까 6억을 빼고 공정시작가격비율 95%를 곱해서 2억 3,750만 원이 나오는데 문제는 세율이에요. 세율이 왜 0.8이 아니라 1.2가 되느냐? 각각 공동명의를 하니까 조정적 2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종부세 중과세율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결과 남편 273만 6천 원, 아내도 마찬가지. 그래서 둘을 더하면 547만 2천 원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울에 내가 그냥 조정대상 지역 한 채 가지고 있을 때는 500만 원 약간 초반이 나왔죠. 그런데 지방이지만 조정대상 지역에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부부 공동명의를 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나와요. 543만 원. 만약에 지방 두 채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를 하고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남편 단독명의 하나, 아내 단독명의 하나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남자 이름으로 공시가 7억인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세대 기준으로 2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되지 않아서 6억을 차감하고요. 그럼 7억에서 6억 빼고 계산하면은 남편 이름으로 된 게 41만 원 정도가 종부세가 나옵니다. 물론 재산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10억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6억을 빼주고 계산해주면은 183만 원이 나와서 두 명 합치면은 224만 원. 아까 540만 원 훨씬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주택에서 2주택으로 간다. 종부세까지 좀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 나름 작은 편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명의를 아예 단독 명의로 가서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공시가격 현실화의 로드맵에서 일부 표를 제가 가져온 건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전부 다 시세 대비 90%까지 맞추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35년이 되면은 시세 대비 90%까지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2035년 정도가 되면 그때 집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시세가. 그러면은 공시가격을 안 봐도 아 대략 9억 정도 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양도 단계를 볼 건데요. 일단 주택수가 2주택이 되면 뭐 어느 정부든지 간에 투기 수요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거를 안 해줘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로 주택수가 2개가 되는 케이스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세법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봐줘서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설령 비과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주택을 하나 더 사서 2주택이 되는데 기존 거를 적당한 선에서 즉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비록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비과세 받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존에 있던 주택을 빨리 팔고 나중주택 2번 사고 그냥 그 주택 하나만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3년 안에 파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2주택 중과배제라는 게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밑에 이 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종전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도 좀 피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되 매도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분들 상의하시고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주택수가 하나에서 두 개로 되면은 당연히 세부담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지만 예외가 있었죠. 보유세는 이건 그냥 늘어나요. 방법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명의를 좀 분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존에는 공동명의를 해서 명의를 분산하는 게 좋았는데 오히려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해서 아예 그렇게 분산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단계에 있어서도 2주택이 되면 비과세가 안 되는데 예외가 있었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가 당연히 다주택이니까 들어가는데 또 예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좀 전략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겠죠. 그것 말고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주택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실거주를 하고 만약에 다른 하나를 내가 월세를 줬다. 이때는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몇 번 해봤는데 이때 임대소득세가 보통 한 달치 월세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이때 만약에 해당 주택을 공동명의를 했는데 남편이 직장인이고 아내가 피부양자예요. 근데 아내 피부양자 명의로 공동명의를 해가지고 아내 명의로 뭔가 임대소득 발생하고 세금 신고 납부하잖아요. 5월달에. 그러면 그 같은 해 11월달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된다고 연락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세 그리고 건보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어디를 사야 되는지. 더 중요한 게 있죠. 대출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쉬운 거는 아니다. 하지만 잘 체크하시고 사전에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 그래도 단계별로 예외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택에서 2주택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예외사항들을 잘 활용하시면 더 자산을 늘리실 수도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내가 이사를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